이 브랜드 모델을 조회하는 거 해볼 건데, 이 브랜드 조회가 사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브랜드를 포린키로 해서 브랜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네, 이 아래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가 먼저 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슬래시 어드민의 API에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브랜드 모델에 가서 API URLs 여기 한번 봐보면, 네, 지금 보면은 이 브랜드 뷰셋이 잘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API 테스트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솜니 한번 열어주고, 장고 콜스에서 브랜드 리스트, 네, API 브랜드 하면은 네, 지금 브랜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잘 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브랜드 몇 개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죠. 어드민 페이지에서 브랜드를 한 3가지 정도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브랜드를 추가하려고 봤더니 어드민에 없네요. 그러면 어드민에 한번 브랜드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브랜드의 어드민에 가서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 모델을 불러오고 models.import 브랜드,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은 admin.site.register 브랜드 모델을 넣어주면 브랜드 모델이 어드민에 바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해주면, 네, 브랜드 여기 들어갔어요. admin.site.register 그걸 하시면 되고, 브랜드 제가 3가지 정도,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음식 치킨으로 한번 해볼까요? BBQ 교촌치킨, 멕시칸 치킨,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요. 이 지금 브랜드가 브랜드 오브젝트 3라고 나올 때, 이렇게 아이디만 나올 때는 우리가 str을 수정해 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모델스에서 여기 아래 df 언더바 str 셀프에 return, 네, f스트링으로 self.name하고, 네, 가로 열고 self.id 이렇게 하면 이름과 아이디가 들어갈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어드민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름과 아이디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치킨 브랜드 한 3개 정도를 넣어줬고, 그 다음으로 할 내용은 지금 브랜드 조회 한번 확인해보면, 인솜니아에서 API 브랜드 조회해보면 이제는 3가지가 멕시칸, 교촌, BBQ 잘 나오고요. 이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아직 우리가 데이터는 뭐 많이 안 만들었지만 상품의 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조회 API 언더바 URL 가면은 이제도 상품의 뷰셋을 만들어 놨죠. 여기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품의 뷰셋 봐보면 get query set을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주겠습니다. get query set, 이 get query set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회할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query set은 기본 query set을 가져와요. self.query set, 이건 뭐예요? 이쪽 상단에 선언된 프로덕트 전체가 가져와지고 여기다가 필터링을 걸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쿼리 파라미터가 뭐예요? 우리 127.0.0.1에
8000번 다음에 API 프로덕트 다음에 물음표하고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가 들어온다고 할 때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할 때 이 3이라는 숫자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브랜드가 키인. 그래서 이 부분 알아낼 건데 이거는 self. request. query 언더바 params 안에 있는 get 브랜드 이렇게 하면은 브랜드를 알아올 수가 있게 돼요. 브랜드.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3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브랜드 아이디라고 할 수가 있죠. 브랜드 아이디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브랜드 아이디를 사용자가 요청을 했다면 있을 때만 쿼리셋에 필터를 달아서 브랜드 아이디가 브랜드 아이디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덕트. 네, 우리가 왜 브랜드 아이디를 쓸 수가 있냐면 SQLite 3에서 프로덕트 타입을 봤을 때 브랜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최종적으로 리턴, 쿼리셋을 리턴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예요. 여기 리턴 안 해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도 만들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만들려고 했더니 또 프로덕트도 어드민이 없네요. 그래서 어드민에다가 빨리 한번 추가해 볼게요. from .models 안에 있는 프로덕트 추가하고 어드민 site register 프로덕트. 그래서 어드민 추가를 해주면 어드민 나오고, 네, 프로덕트가 네 번째로 들어갔네요. 프로덕트는 이제 들어가서 상품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제가 치킨을 잘 모르는데 일단 치킨 1, 2, 3, 4로 하겠습니다. 치킨 1, 2, 3, 4는 BBQ 치킨이다. 그 다음에 저장.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좀 이따가 이번에는 두 번째에다가 두 번째 치킨은 교촌 치킨에 저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치킨은 멕시칸에 넣었는데 이거는 가격을 좀 넣어보자. 2만원 저장.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도 모델을 수정을 해줄게요. str 셀프 아까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네임하고 셀프 id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드민에서 네, 치킨 이름 잘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회를 할 때 인솜니아에서 프로덕트 리스트가 원래 API의 프로덕트 조회를 하면 지금 치킨이 이렇게 3개가 나올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브랜드는 3번이다. 3번 브랜드의 상품만 조회해 주세요. 샌드 하면은 네, 어떤가요? 지금 브랜드 아이디가 3번인 것만 잘 나오고, 브랜드 아이디 2번 조회하면은 브랜드 아이디가 2번인 것만 데이터가 잘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카테고리 조회해야 하는 게 있을 거고, 카테고리로 이번에는 블로그를 조회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똑같이 사실 연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델 관계가 브랜드의 상품,
카테고리에 블로그이기 때문에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카테고리부터 한번 살펴보면 카테고리에 API 자체가 없네요. 이 API를 안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서 관리자에서만 생성할 수 있다고 치고 리스트 API만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API 언더바 URS.py 이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다 한번 넣어보죠. APIs.py API 여기 넣어야 되고, 시리얼라이저 있어야 되니까 시리얼라이저도 serializers.py 시리얼라이저스는 있네요. 그래서 얘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추가해줬고, API 언더바 URS에다가 URL 패턴스 하고 리스트 하나 넣어놓고, 이 상태에서 한번 메인 앱 컨피그 안에다가 URLs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이쯤 패스에 API의 카테고리라면 인클루드로 해서 카테고리에서 .api 언더바 urls 이렇게 연동을 해주고요. 라우팅 해주고, 그 다음에 API 언더바 urls에서는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from 장고.urls 안에 있는 패스만 있으면 되겠어요. 패스로 해서 빈 공백으로 하고, 여기다가 API 리스트 뷰, 그러니까 카테고리 리스트 API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API에 가가지고 from REST 프레임워크에서 임포트 뷰셋으로 안 만들고 이번엔 제너릭스로 해서 리스트만 갖다가 써볼게요. 클래스는 카테고리 리스트 API 이렇게 하고, 제너릭스 안에 있는 리스트 API 뷰를 상속받고요. 쿼리셋은 카테고리 오브젝트 올 전체 카테고리 가져올 건데, 오더 바이 아이디가 최신 순부터 가장 최근에 생성된 순부터, 그러면 모델 불러와줘야겠네요. from models 안에 있는 카테고리 와주고, 시리얼라이저는 어디 있어요? from serializers 안에 있는 카테고리 시리얼라이저, 이거를 각각 연결해주면 카테고리 시리얼라이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요, API가 뚝딱 만들어졌고, 이 API를 라우팅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라우팅에 from .apis에서 임포트 전체 가져와 준 다음에 .as view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지나갔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라우팅과 API를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API 자체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퍼미션을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인솜니아 할 때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리퀘스트를 새로 하나 만들고, 이름을 카테고리 리스트, 엔드포인트는 제가 좀 가져올게요. 가져온 다음에 API에 카테고리로 조회를 하면, 네,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데이터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카테고리 추가, 카테고리 과학
과학이랑 뭐 코딩, 맛집 뭐 이런 걸로 만들고 다시 한번 조회해보면 네, 이렇게 잘 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테고리로 블로그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API에서 블로그 리스트 API에서 아까 했던 거 이걸 그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죠. 그러면 블로그 API에서 이거 좀 닫을게요. 깔끔하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API에서 지금 뷰셋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랑 비슷하다. get query set 함수를 메소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query set은 self.query set 이게 이제 이 틀이 사실은 기본이죠. 기본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으면 카테고리는 사실은 카테고리 아이디다. 카테고리 아이디는 self.request.query params 안에 get 카테고리 우린 카테고리로 넘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만약 카테고리 아이디가 있으면 이때는 쿼리 셋을 필터를 적용해서 카테고리 아이디는 카테고리 우리가 ORM 이 쿼리를 많이 공부를 안 했긴 했는데 한번 연습 삼아 하나만 더 해보죠. 카테고리는 이름으로도 필터링하고자 한다. 만약에 이러면 카테고리 네임은 이 받아올 때 self.request의 쿼리 파람스의 카테고리 이름으로 받아와 볼게요. 카테고리 네임으로. 그래서 만약에 카테고리 네임이 있다면 쿼리 셋은 필터 해서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은 카테고리 네임. 왜 여기는 아이디고 여기는 언더바가 두 개 들어가나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ORM의 규칙인데 사실 이 카테고리 안에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언더바가 두 개가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왜 언더바를 아이디는 좀 특이하게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 다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완벽히 일치하는 거지만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언더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테고리로 블로그를 줘야죠. 결국은 블로그 리스트인데 블로그 리스트에 지금 현재 블로그가 보니까 카테고리가 있는 블로그가 없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두어 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블로그를 만들 건데요. 블로그 추가해서 블로그 테스트 과학 코딩 이런 식으로 두 개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맛집만 하나 넣어보고, 마지막 하나만 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썸니아에서 이제 조회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아까 카테고리의 아이디로 카테고리 하고, 예를 들어서 5번 카테고리가 있죠. 5번 카테고리, 아니 5번 카테고리가 없겠네요. 1, 2, 3번만 있겠네요. 한번 조회를 해보면, 네, 이렇게 하면은 카테고리가 3번인 맛집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카테고리 네임이 예를 들어서 맛이라면, 네, 여전히 맛집도 잘 동작을 하네요. 자, 왜 이게 맛집으로 안 돼 있어도 맛으로만 해도 나오는지, 이 부분은 코드를 다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테고리의 이름인데 여기에 iContains를 넣어줬기 때문에 카테고리의 이름에 맛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가 체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확히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떼주면, iContains 떼주면, 제가 맛이라고 하면 안 나오죠. 이제 맛밖에 안 치면, 원래 맛집이라고 쳐줘야만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필터링이 되는 거고, 제가 방금처럼 iContains를 붙여버리면 카테고리 네임에 맛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모두 필터링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 iContains는 이 카테고리 네임에는 사실 부적절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의 타이틀로 검색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타이틀 필터링 해가지고, 타이틀은 쿼리파람 타이틀, 만약에 타이틀이 있을 때는 타이틀이 이렇게 또 iContains로 해가지고 해주면, 타이틀 안에 우리가 원하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카테고리 네임의 맛집으로 해서 필터링을 했고, 이 상태에서 추가 필터링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 맛집인 애들 중에서도 또 필터링을 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엔드로 걸고, 타이틀이 추가다. 그러면 지금 타이틀이 추가라고 있는 애, 지금 이게 데이터가 2개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하나, 데이터 둘, 그죠? 여기는 하나만 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은 추가 테스트. 그렇기 때문에 맛집인 애들 중에서 타이틀이 추가이네 하면 샌드하면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데이터가 지금 잘 필터링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의 필터링을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게 되면 각각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좋습니다.